네, 교과서 96페이지 지구 공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공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는 걸 말하는데요. 태양이 중심이 되는 거고 1년에 한 바퀴,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부분이 주기라고 하고 이 주기가 1년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은 조금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자리들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구의 겉보기 운동으로 인해서 지구가 도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별자리와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방향입니다. 방향이 되게 어려운데요. 처음에 개념만 잘 잡으면 절대 까먹지 않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체의 일주운동.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하는 천체의 일주운동이 있는데 이게 동에서 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진다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서쪽 하늘이 있고 남쪽 하늘이 있고 동쪽 하늘이 이쪽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는다고 할 때 해와 달, 별들이 모두 다 동쪽 하늘에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고 서쪽 하늘로 진다는 거는 우리 지구상에서 겉보기 운동을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겉보기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겉보기 운동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을 서에서 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 자전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천체의 일주 운동이 동에서 서로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태양과 지구를 바라본다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과 자전하는 방향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는 위에서 보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 자전도 반시계 방향으로 동일해요. 근데 요거를 방금 아까 서에서 동으로 잡았으니 이 지구의 연주 운동 방향도 서에서 동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구 공전도 서에서 동으로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또 알아보겠지만 이 지구 공전 방향과 태양이 연주 운동하는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서에서 동으로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1년에 한 번씩 처음 위치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주기가 1년이다. 여기에서도 (1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뭐라고 하냐?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1년을 주기로 하는 운동. 이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가 있대요. 황도. 태양이 지나가면서 진짜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별자리들이 있는데 이 별자리 사이를 이렇게 쑥 지나가는 길, 우리 눈에 보이는 겉보기 운동의 길을 황도라고 하고 그 주변에 12개의 별자리가 있어서 그 별자리들을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넣어서 이 그림을 보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별자리들의 날짜가 적혀 있어요. 이 날짜는 뭐냐면 그 별자리에 태양이 다가갔을 때의 달을 말합니다. 자, 여기 9월에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 그러니까 9월이 되면 지구의 위치가 여기고요. 여기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이 저쪽 사자자리 근처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10월이라는 것은 지구가 이쪽에 있을 때 10월 태양이 처녀자리 쪽에 있구나 라고 해서
천월 자리가 10월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 날짜는.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9월, 10월, 12월 이렇게 갈 때마다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태양 주변을. 그런데 지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전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 9월에서는 태양이 여기 있었고 10월에서는 여기, 11월에서는 여기, 12월에는 여기니까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연주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는 방향과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방향 같죠? 오른쪽 왼쪽 다르지 않나요? 지금 태양이 이렇게 돌아서 오면 이쪽에서도 오른쪽 지구 자전 공전도 태양의 뒷변으로 가면 왼쪽, 태양의 연주 운동도 왼쪽. 그렇죠? 똑같죠? 위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과 지구 공전의 그 방향이 동일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잠깐 지워서 이번에는 별자리 관련돼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면도 있고 태양을 바라보지 않는 면도 있어요. 그렇죠? 지구는 항상 낮과 밤이 존재하니까. 자, 지구를 12월에 지구를 이렇게 지어볼게요. 반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태양을 이렇게 나누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누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곳, 태양을 바라보지 않는 곳은 낮과 밤으로 나뉘겠죠. 그 중에서도 지구가 요 위치에 있으면, 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태양을 마주 보기 때문에 낮 12시가 되고, 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태양을 완전히 등지고 있기 때문에 24시, 밤 12시가 되겠죠. 그렇죠? 자, 태양이 떠 있을 때는 별자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별자리들의 밝기보다는 태양이 훨씬 밝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밤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치는 태양을 옆에다 두고 있어요. 우리가 태양이 옆으로 내려왔을 때를 저녁 6시, 18시이죠. 이때는 서쪽으로 태양이 지겠죠. 태양이 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별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시가 됐어요. 24시가 되면 아까 태양이 졌던 하늘이 서쪽, 나머지 반대쪽은 동쪽이 되겠고 24시의 머리 위를 보시면 남쪽이 있을 겁니다. 자, 밤 12시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는 태양을 완전히 등지고 있고 태양이 지고 있었던 서쪽 하늘을 보시면 여기에 물고기 자리 일부와 양자리가 보이겠죠? 이 위치에서는. 그리고 머리를 올려보면은 남쪽 하늘에 황소 자리와 쌍둥이 자리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동쪽 자리에는 사자 자리와 개 자리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밤 12시예요. 밤 12시 딱 멈췄을 때 12월에 밤 12시에 딱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면 서쪽 하늘, 남쪽 하늘, 동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별자리를 말하는데 태양의 지구 입장에서 태양과 같은 쪽에 있는 별자리를 정갈 자리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태양과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를 쌍둥이와 황소 자리, 쌍둥이 자리가 좀 더 가깝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순간일 때 네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무슨 별자리가, 남쪽 하늘에는 무슨 별자리가, 동쪽 하늘에는 무슨 별자리가, 그리고 태양과 같은 쪽에는 무슨 별자리, 반대쪽에서는 무슨 별자리. 이렇게 네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달을 통해서 한 번 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지구가 있으니까 9월로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9월에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반쪽은 낮이 되겠고 반쪽은 밤이 되겠네요. 낮 12시, 밤 12시. 자, 24시인 밤 12시에 동쪽 하늘에는, 서쪽 하늘에는, 자, 이렇게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구의 자전이 지구 공전, 연주 운동 모두 다 똑같잖아요. 여기 아까 위에서 지구의 자전, 공전, 연주 운동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시계 반시계 방향, 반대 방향이 지구 공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전과 동일해요. 그럼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이쪽이 서쪽이 되고요. 여기가 동이 돼요. 태양이 지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이쪽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를 남쪽으로 이렇게 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9월인 지구에서 볼 때 밤 12시에 보이는 서쪽 하늘에는 궁수자리, 남쪽 하늘에는 물병자리, 동쪽 하늘에는 물고기 양자리가 보이겠죠. 양자리는 빼겠습니다. 물고기 자리까지. 그리고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는 사자자리,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는 물병자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밤하늘에 어떤 별자리가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5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구 공전궤도 항도 12궁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가 기역의 위치, 지금 표시된 위치에 있을 때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와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를 찾아보시래요. 자, 여기 보시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요쪽에는 염소 자리가 있겠고요. 염소나 물병자리, 태양을 등지고 있는 쪽 반대쪽은 사자 자리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태양 쪽에 반대쪽에 있는 사자 자리, 그리고 태양 쪽에 있는 물병 자리. 그래서 1번이 답이겠네요. 이 그림은 아까 그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쪽, 태양을 등지고 있는 쪽, 밤 12시에 서쪽 하늘, 남쪽 하늘, 동쪽 하늘에는 어떤 별자리가 놓여져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5-1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태양은 궁수자리에 있다. 지구가 보기에는 우주에서 보기엔 태양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보기에는 태양이 요쪽 궁수자리 근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지구와 태양의 위치로 보아 1월이다. 여기 1월이라고 적혀 있죠. 이 1월은 태양이 이 위치에 있을 때 달을 말합니다.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쌍둥이 자리가 보인다. 한밤중이래요. 한밤중이면 태양의 정반대의 부분을 점을 찍고 여기는 정반대는 남쪽, 이쪽은 동쪽으로 보면 밤 12시에 남쪽 하늘에는 쌍둥이 자리 맞네요. 한 달 후 태양은 개자리를 지난다. 한 달 후면 태양이 지구가 이쪽에 위치할 거고 태양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염소자리네. 염소자리. 황도 12궁은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는 길을 말한다. 네. 길에 있다. 네, 맞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별자리 문제, 지구 공전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 교과서 몇 쪽이죠? 98페이지에 있는 태양과 달에 대해서, 가려지는 태양과 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달의 위상 변화예요. 위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위상은 위치와 모양을 말합니다. 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위치 부분은 많이 다뤄지지 않고 모양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달은 나중에 알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위치도 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꼭 줄 쳐보세요. 달의 위치와 모양이 변하는 이유는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의 모양이 변하는데 그 부분을 이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죠.
햇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닿지 않는 부분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 달의 위치에 따라서 햇빛을 볼 수 있는 면도 지구에서 모두 볼 수 있을 때도 있고, 그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이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은 오른편에 있죠? 그러면 달의 오른편만 보여요. 자, 그 부분을 작은 그림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태양빛을 받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런데 달이 어디에 있든 전부 다 오른편만 오른편만 태양빛을 받겠죠? 그래서 오른편만 밝아요. 하지만 달의 위치에 따라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그 면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구에서는 여기 있는 뒷면은 보이지 않고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쪽은 보이죠. 그래서 밝은 쪽으로 표시한 부분 중에 여기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로 보시면 이쪽 오른쪽이 밝은데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쪽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반쪽인데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면은 반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과 반대편에 있는 달은 태양이 비추고 있는 부분이 여기 전체인데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이 전체가 다 보이겠죠? 그래서 보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태양이 그 지구의 달의 모양이 바뀌는 위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제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달이 태양 쪽에 있을 때 이쪽이 밝은데 지구 입장에서는 달의 밝은 면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이 모양이 없을 때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삭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달이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 태양에 의해서 밝아지는 부분 전체를 볼 수 있을 때를 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름달이라고도 칭하고 있죠. 그래서 삭과 망을 먼저 찾고,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을 올려놔야 됩니다. 자, 사람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달의 어느 쪽 면이 밝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위에 있는 사람은 여기가 오른쪽이지만 뱅그르르 돌리면 오른쪽은 이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요 첫 번째 사람, 1번 사람이 보기에 요 달 다시 지울게요. 이쪽 면이 밝은데 태양에 의해서 이쪽 면이 밝은데 지구를 바라보는 쪽은 반쪽밖에 안 되니까 여기만 보이겠죠? 요 달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요 달은 이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이때 오른쪽이 밝은 달을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상현달. 반대로 사람이 2번 위치로 왔을 때 보이는 달이 있는데 요 달은 태양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이 밝은 거 맞는데 지구로 볼 때는 이렇게 반쪽만 보이겠죠? 근데 요 지금 선생님이 방금 생칠한 쪽은 이 사람의 요 2번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인데 어느 쪽이에요? 이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이지만 요 들어가 있는 2번 사람 입장에서는 네, 왼쪽이에요. 이렇게 왼쪽이 밝은 달을 하얀달이라고 합니다. 자,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을 하는데 삭부터 시작해서요. 상현달을 지나고 망이 되었다가 하얀달이 되고 다시 삭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달의 공전에 의해서. 그 중간에 삭과 상현달 중간에 달이 이렇게 3분의 1 이하로 보이는 거를 초승달이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고요. 그리고 하얀달과 삭으로 갈 때 왼쪽이 3분의 1 정도 보이는 것을
금음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승달은 오른쪽이겠죠? 여러분이 대부분 본 달은 오른쪽에 있는 달이에요. 왼쪽에 있는 달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달의 공전에 의해서 달의 위상, 달의 모양이 변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과 달이 가려지는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 위에 놓이면 달이 태양을 가리거나 지구가 달을 가리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자, 일식. 날일자는 태양을 말하고요. 태양을 먹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을 태양이 먹는다, 태양이 먹힌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면 달이 태양의 부분을 가리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지구 입장에서 일식이 일어나려면 태양, 달, 지구 순이어야겠죠. 지구 입장에서 볼 때 태양이 가려지려면 그 사이에 달이 들어와야겠죠. 반대로 월식이라고 있는데, 월식은 달을 먹는다, 누군가 달을 먹는, 달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입장에서 달이 사라지려면 태양이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태양이 뒤편에 있으면 지구에 의해서 달이 안 보이는, 왜냐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지구에서 보여야 될 텐데, 완전한 일직선상에 있으면 지구 그림자 때문에 빛이 도달하지 못해서 달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 순서가 태양, 지구, 달 순서입니다. 태양을 항상 왼쪽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식에서는 부분일식과 계기일식이 있어요. 부분일식은 말 그대로 일부분만 사라지는 현상이고, 계기일식은 그와 반대로 전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용어는 월식에도 똑같이 있는데, 달의 일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부분월식, 전체가 사라지는 것을 계기월식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이 지금 달에 의해서 가라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태양이에요.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의 색깔이 빨갛거나 노랗지 않죠. 이게 일부분 가려지면은 그 색깔 빨간색, 노란색 부분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달이 지금 태양 쪽으로 들어와서 태양을 가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계기일식은 태양의 전체를 달이 가려버렸습니다. 태양의 전체라고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뒷면에 있는 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이 광구라는 표면인데, 이 부분을 가리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보았던 빨간색, 노란색 태양이 안 보이고요. 주변에 있는 태양의 대기 부분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채층과 코로나가 보이게 되는데, 지금 하얗게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코로나 태양의 대기 부분이고요.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채층이 되겠고, 어떤 부분이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홍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일식대입니다. 일식대, 계기 일식대. 부분 일식대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우리 눈에 확실한 빛을 주지 않아요. 태양의 광구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훨씬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태양의 대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식대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달이 둥글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건 초승달이랑 다릅니다. 달이 원래 둥근 날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지구 그림자가 와서 달을 가려버리는 현상을 월식, 그리고 일부분만 가리면 부분월식. 선생님, 계기월식은 모두 다 가렸으면은 아까 계기일식처럼 전체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전체가 지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요 사이사이로 지구를 돌고 돌아서 빛이 산란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산란을 할 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보통은 붉은색 빛이 산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붉은색 빛은 산란을 해서 지구를 돌아 달에 도달할 수 있고요. 파란색, 푸른색 계열은 산란을 하지 못하여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달에 들어온 빛은 네, 붉은색 배열의 빛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붉은색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달이 붉은 달, 레드문이라고 하는 아니면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빨간색 달이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조금 더 큰 그림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일식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일식. 자, 태양이 있으면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부분은 엄청나게 조그만 부분이에요. 자, 태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구에 이제 빛을 쏠 텐데 그때 중간에 달이 들어와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태양의 양 끝에 있는 모든 빛, 중간 빛을 생략하고 양 끝만 봤을 때 중간 빛은 당연히 못 들어오고요. 양 끝의 빛이 모두 다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본 그림자 부분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계기 일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기일식 본 그림자 옆에 보면은 반 그림자가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기역 위치라고 볼까요? 기역 위치는 태양의 이쪽 부분에서 나오는 빛이 도달하죠. 하지만 중간과 반대쪽 배열에 있는 빛은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가리지 못하지만 태양이 엄청나게 많이 어두워졌다라고 해서 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부분에 커다랗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반 그림자가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 본 그림자가 있는 부분은 완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태양이 전체가 보이지 않고요. 반 그림자가 있는 부분은 태양의 일부분만 가리고 있어서 부분 일식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본 그림자는 계기 일식, 반 그림자는 부분 일식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달의 공전 방향을 보시면 공전을 방향 다시 잠깐 지우고 달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편이 여기네. 그죠? 여기가 왼쪽이고. 자, 달이 이 사람 쪽에서 오른쪽에서 와서 왼쪽으로 지나가죠. 그러면 태양이 가만히 있는데 달이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태양의 오른쪽부터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가렸다가 오른쪽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기 일식이 일어날 때는 태양의 오른쪽부터 달이 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월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식.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가 있습니다. 태양빛에 의해서 달의 전체를 가려버리는 공간, 여기 본 그림자, 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태양빛의 일부분이 들어오고 이쪽 부분에 있는 태양빛은 들어오지 못하는 반 그림자, 이건 반대겠죠. 반 그림자 부분이 보입니다. 반 그림자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달이 공전을 하면서 들어왔을 때 완전히 가려지는 본 그림자에 들어오면은 계기월식. 반 그림자와 본 그림자 사이에 걸치면 여기가 부분 월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도 사람을 그려볼게요. 이 사람은 여기가 오른쪽이겠네요. 이 사람 입장에서 달을 보았을 때 달의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이 먼저 가리겠죠? 그렇죠? 왼쪽부터 사라집니다. 달이 왼쪽부터 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